사전에 집을 사실 때 모기지 금리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따져봐야 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주입니다.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매년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재산세, HOP, 그리고 집보험료. 오늘은 집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구매를 했다. 그리고 나서 유지를 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재산세 부분이죠. 두 번째 비용은 HOP. 보통은 집들이 지어질 때 주택 단지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HOA가 들어서게 되고 HOA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용, 집보험료.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집을 구입을 할 때에는 집을 구입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집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따져봐야 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라는 책에도 이 보험료에 대해서 집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플로리다 지역 허리케인이 있죠. 그리고 토네이도 있죠. 그리고 루지애나 하면은 홍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그런 지역이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로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었던 지역이었죠. 텍사스 기후 조건 때문에 이런 허리케인, 홍수, 그리고 가뭄, 폭풍 이런 영향들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은 당연히 집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실 때에는 이러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재산세죠.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집의 밸류가 오르면은 재산세 역시도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재산세율 자체는 카운티별로 결정되는 세율이고 그도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의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측정되기 때문에 집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재산세 역시 높아진다. 이런 원리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집 보험료가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연재해의 피해가 있는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급상승을 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도로 건설이라든지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러한 공공시설을 주의 차원으로 확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죠. 주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텍사스주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텍사스주의 카운티별로 지방세에 대한 세율이 정해져 있을 건데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지구에서 부담되는 특별세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구조적인 세금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야 되죠. 지도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택이 외곽으로 많이 지어져 나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신규 주택 특별지구라 그래서 거기에는 새롭게 주택이 들어오기 위해서 단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단지가 형성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줘야 되는 이런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그리고 배수시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신규 주택을 개발할 때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세가 없다 보니 집을 짓는 빌더 측에서 먼저 그 작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빌더 자체의 자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 자체에서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세금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빌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데 채권
채권을 형성을 해서 채권을 통해서 자본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 자본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런 신규 주택이 계속적으로 지어지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는 머드택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머드택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재산세는 지방세다 플러스 특별 목적으로 지불되는 특별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20년이나 30년, 굉장히 장기간이죠. 장기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채무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자체는 이미 분양으로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집을 분양으로 구입한 집 소유자들이 그러한 머드택스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주세가 없기 때문에 주 차원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빌더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비용을 끌어들여서 일단 기초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집을 산 각각의 바이어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신규 주택을 샀어요. 텍사스주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재산세는 이쪽 지역은 뭐 1.5%다. 이쪽 지역 2%다. 뭐 정해지지 않습니까? 세율이. 그것만 보고 우리가 여기는 재산세율이 얼마니까는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숨겨진 비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고 났더니 내가 재산세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은 텍사스주에서 볼 수 있는 특별 세금 구조인 머드택스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 텍사스 외에도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식이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머드택스의 구조를 가진 데는 텍사스주가 좀 특별한 그런 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히든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진로라든지 레드핀 통해서 모기지도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재산세가 현재 이 집은 얼마다 태강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측이 가장 가능한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본 데이터의 기록과 집을 구입하고 나서의 그런 기록이 별로 바뀌지 않는 예측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똑같은 선벨트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고 신규 개발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텍사스는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ROI가 조지아주와 텍사스주가 훨씬 다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라도요,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하는 게 캡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두 지역은 캡레이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를 다운하고 80% 모기지를 받는다는 기준에서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고 이자를 6.5% 모기지 금리를 적용했었을 때 그 대출을 가지고 ROI를 비교를 하면은 조지아주가 ROI의 수치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공시율이 적거나 또는 주택구 비용이 좀 더 낮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낮았을 때 ROI 공식에 의해서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이런 캡레이트는 비슷하지만 ROI가 다른 이유는 텍사스가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플러스 공실이 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NOI, 순운용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HOAP죠. 처음에 HOAP가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는 2년 차에 HOAP가 이만큼 오르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HOAP는 가장 리스크가 큰 유형이 콘도죠. 콘도의 HOAP는 이런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콘도의 HOP 자체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파실 때에도 바이어의 층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고정부동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HOP 자체가 사실 급등하게 된 이유 자체는 2021년 플로리다에 있는 좀 오래된 콘도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해서 HOAB가 많이 급등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좀 오래된 콘도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 심사에서도 리저브 펀드라 그러죠. HOA 자체에서는 반드시 리저브 펀드를 얼마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규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 플로리다 오래된 콘도의 붕괴 이후로 사실상으로 그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페니메, 프레디메 자체의 대출 규정에서도 이런 리저브 펀드의 비율 자체가 70% 이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필터를 몇 개를 한 번씩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리 비용. 수리 비용 자체는 어떤 고장난 거를 고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외에 리플레이스먼트, 지붕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쇠퇴되고 노후화가 되면서 전체를 갈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캐피털 임프루먼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OAB 자체에서 비용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런 캐피털 임프루먼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런 스트럭처 문제,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하수구, 플러밍, 그리고 지붕 이러한 메이저급의 경우 노후화가 됐을 때는 반드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일정 코스트를 리저브를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붕을 갈아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5만 불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5만 불에 있어서 내가 70%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HO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리저브 펀드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3만 5천 불은 리저브 펀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캐피털 임프루먼트에 대한 코스트를 지불하기 위해서 걷지 않았던 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HOB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집을 사실 때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모기지 금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매달 코스트로 나가야 되는 금액 중에서 그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험료, 두 번째는 재산세, 그리고 세 번째는 HOB. 이 세 가지 비용을 반드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주에 비해서도 이러한 비용이 잘 변하지를 않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수치를 가진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비용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